조선여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 그 마을에는 윤대감이라는 명망 높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해왔던 윤대감 집안은 온 마을의 존경을 받는 명문가였지요. 윤대감은 벼슬을 마치고 고향에서 딸아이와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늙음하게 얻은 딸, 하나라 윤대감은 자신의 딸을 너무나도 아꼈지요. 은선아, 어디 가니? 아버님, 왜 나와 계셔요? 바람이 찹니다. 아니다. 방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책방에 다녀오겠습니다. 필사한 책도 줘야 하고 먹도 좀 사려고요. 오우냐, 조심히 다녀오너라. 현석이도 같이 가느냐? 네, 현석이가 따라가니 걱정 마십시오. 윤대감의 집에는 다른 노비들이 있었지만 현석이라는 머슴은 좀 달랐습니다. 현석이는 윤대감과 같은 양민이었지만 가세가 많이 기울어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처지였지요. 하지만 총명해서 윤대감이 아끼며 가끔 그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씨, 책보 이리 주세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시라니까. 밖에서는 은선이라고 부르라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누가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 얼른 줘. 이걸 다 필사한 거야? 응. 그래도 이런 소일거리라도 하니까 시간이 잘 가서 좋아. 윤대감의 집안은 재산이 많았지만 은선이는 다른 양반 아씨들처럼 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처 책방에서 소설을 받아서 필사를 하기도 했지요. 그냥 비단옷이나 맞춰 입고 놀기만 하지 왜 이 고생을 해? 내가 너처럼 과거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잖아. 곧 시집갈 아씨가 심심하긴. 유모가 수놓는 것보다 책을 더 본다고 걱정이던데. 싫어. 나는 그런 거 답답해. 나도 너처럼 남자였으면. 남자면 뭐하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참, 어머니는?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셔? 날이 추워지니 다시 기침을 하셔. 이따 집에 가기 전에 약방을 가보려고. 은선과 현석은 친구처럼 격이 없게 지냈습니다. 현석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윤대감이 현석을 거두어 머슴살이를 시켰지만 양민으로 대우를 해주었고 딸과 함께 그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현석의 머리가 비상한 것을 윤대감은 아꼈습니다. 하지만 아픈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사는 현석의 처지는 노비보다 나은 것이 없었지요. 고생했어. 자, 이거 내가 구해놓은 대추와 감로 그리고 약초 좀 챙겨 넣었어. 이게 다 뭐야? 저번에도 많이 챙겨줬잖아. 어머니가 작년에도 이즈음부터 기침을 하셨잖아. 가져가서 끓여드려. 그럼 기침이 잦아들 거야. 매번 고맙다. 고맙긴. 우리 아버지도 이제 기침이 시작되실 거라서 사는 김에 넉넉히 산 거야. 가서 잘 끓여드리고 모자라면 이야기해. 현석은 은선이가 챙겨준 보따리를 챙겨들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현석이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현석이는 은선이를 생각했지요. 현석아, 이 책 좀 봐봐. 어쩜 이렇게 재미있을까? 평생 이런 글을 읽으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현석아, 이 댕기 좀 봐봐. 어쩜 이리 곱니? 이번에 명나라에서 새로 들어온 비단으로 만든 거라오. 아씨가 안목이 높으시네. 고운 빛깔이 아씨 미모와 잘 어울립니다요. 어머 말씀도 잘하셔. 호호호. 그랬습니다. 현석은 은선이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맑은 얼굴, 하얀 손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은선아 씨는 현석이의 처지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상대였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현석이 왔니? 저녁은? 행랑에서 같이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요? 그 보따리는 뭐니? 은선 아가씨가 또 챙겨주셨니?
네. 어머니 기침할 때라고 하면서요. 제가 얼른 끓여드릴게요. 부엌에서 어머니를 위한 약물을 끓일 준비를 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려왔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현서가, 네, 어머니. 은선 아가씨는 정혼자가 있는 몸이야. 그것도 3살의 집안끼리 맺은 혼약이다. 상대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집안이고, 다 아는 사실을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꿈을 펼칠 수 있었으련만. 내 잘난 아들이 어쩌면 좋으니. 어머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얼른 누우세요. 제가 얼른 약물을 끓일게요. 은선아, 뭐하니? 아, 아버님. 오늘 책방에서 빌려온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은선아, 강대감 댁에서 기별이 왔다. 혼례를 내년 가을에 치르는 게 어떠냐고 말이다. 괜찮다면 사주단자를 보낼 생각이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은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혼례가 닥친다고 하니 놀란 것이지요. 내년, 가을이요? 그래. 나도 너를 계속 끼고 살고 싶지만 그게 어찌 내 뜻대로 되겠느냐. 보낼 때가 이미 지났으니 보내주어야지.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시집 가기 싫어요. 은선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왜 현석이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은선이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죠. 은선이의 혼례가 진행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겨울이 가기 전 은선이의 집으로 상대 집안의 사주단자가 오고 은선이네 집안 역시 그 집으로 사주단자를 보냈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돌던 때 매파가 윤대감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매파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요? 아씨, 곧 혼례를 앞두고 계신데 이대로 가시면 대감마님은 누가 돌봐드리옵니까? 아, 그야. 집에 오래 있던 노비들도 있고 하니까. 아유, 안 될 말입죠. 아무리 간호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랫사람이야.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지. 곁에서 알뜰살뜰 돌볼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그저 곁에서 돌봐줄 여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 중심을 서겠다는 말이요? 네, 그간은 아씨가 계셨으니 집안이 윤이 났지만 이제 가시면 이 집안은 여주인 하나 없이 될 텐데 그게 될 말입니까? 혼례를 치르시기 전에 아버님 곁에 아버님을 돌봐줄 여인 하나 두시고 가시면 훨씬 안심이 되실 거 아닙니까? 은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매파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선의 어머니는 은선이가 어려서 돌아가시고 그동안 아버지는 수많은 중매를 물리치고 계속 혼자 계셨으니까요. 그건 다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걸 은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집을 가버리고 나면 아버지는 혼자 지내야 하는데 차라리 새어머니를 드리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지요. 그래서 중매를 하겠다고? 응.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 대감마님께는 아뢰어 보았고, 아직 매파가 괜찮은 과부두엇이 있다고 며칠 있다가 다시 온다고 했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보고 아버님께 여쭤봐야지. 대감마님은 보나마나 싫다 하실 텐데 대감마님 걱정은 하지 마. 너 시집 가고 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너는 괜찮아? 뭐가? 내가 멀리 시집 가도 너는 괜찮냐고?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좋은 집안이고 너의 신랑이 되실 분은 아주 학식도 높은 도련님이라니 잘 살 거야. 너는 나를 다시 못 볼 텐데 아무렇지도 않니? 은선은 팽하니 성질을 내면서 별당으로 가버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까닭이 무엇인지 은선은 알지 못했지요.
현석은 그런 은선아 씨의 뒷모습을 보고도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매쟁이는 제 너머 과부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현숙하고 조용한 성품의 논마지기의 재산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은선이보다 서너 살 어린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같이 딸을 키우면 적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고사했습니다. 일 없으니 돌아가시게. 하오나 대감, 이 부인도 좋다 하시고 아주 현숙하기로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분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재치인가?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딸 아이, 혼례에나 집중하겠네. 좋은 폐물이나 있으면 가져오시게나. 대감, 혼자 남겨진 대감 때문에 아씨가 혼례를 치르고도 마음이 불편하셔서 잘 지내시지 못하면 어쩝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하지만 윤대감은 확고했습니다. 절대로 혼인은 하지 않겠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석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선이는 궁금해서 기다렸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현석이는 오지 않았지요. 답답했던 은선아 씨는 다른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현석이는 오늘도 오지 않았느냐? 아, 아씨. 현석이는 아마 당분간 못 올 것입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이 있느냐? 아, 그 녀석 어미가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요. 그래서 정갈만 전하고 어미의 병이 차도가 있으면 온다 하였지요. 은선이는 걱정이 되어 현석이네 집으로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현석이의 어머니 역시 예전에 건강이 안 좋아지기 이전에는 종종 윤대감의 집으로 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기에 은선이는 현석이의 어머니에게도 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아니, 이 목소리는 아시세요? 방으로 들어선 은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기운 없어 보이는 어머니가 혼자 차가운 방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얼른 일어나서 이 죽 좀 드셔보세요. 제가 잣죽을 좀 끓여왔습니다. 그보다 아씨, 우리 아들 녀석, 현석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어머니 병수발을 든다고 안 나왔는데 어디 갔습니까? 왜 저에게 현석이를 물으셔요? 아이고, 무슨 변고가 생긴 듯합니다. 아씨, 우리 현석이 좀 찾아주세요. 고개 넘어 약방을 간다고 그저께 나갔는데 아직 소식도 없습니다. 한나절이면 올 길인데 부탁입니다. 현석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은선아 씨의 마음 한구석이 철렁했죠. 은선아 씨는 급히 집에서 하인 며칠 데리고 와 고개 넘어 약방까지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약방 주인은 의아하게 물었죠. 그 총각이라면 보자. 벌써 이틀 전에 약을 지어서 갔습니다.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을 텐데. 정말입니까? 가는 길은 고갯길 하나뿐이지요? 아, 참. 저에게 지름길을 물었습니다. 이 아래 시냇가를 건너서 가면 더 빠를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 길로 갔겠구나. 하지만 안 됩니다. 얼마 전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물이 불어 건너기 힘들 것이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현석이라면 어머니에게 빨리 갈 생각으로 그 길로 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은선이는 급히 시냇가로 갔습니다. 과연 물이 크게 불어 사람이 건너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여기 시냇가를 따라서 살펴볼 테니 자네들은 고개를 넘어 개울가 근처를 살펴주게. 고갯길에 혹시 산적이나 범을 만난 흔적이 없나도 살펴보고. 예, 아씨.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서 현석이를 찾았습니다. 은선아 씨도 개울가를 따라 걸으며
현석이를 찾았지요. 분명 강을 건너려다 휩쓸렸다며 강을 따라 밑으로 떠내려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민가가 없었으니까요. 강을 따라 걷던 은선아 씨는 한참을 걷다가 해가 지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싶었던 그때 개울과 숲을 사이로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다리였습니다. 허겁지겁 뛰어가 보니 그건 현석이었지요. 현석이는 기력이 다한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석아, 현석아, 정신 차려라. 현석아. 은선아 씨의 말에 현석이는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은선아 씨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개울에서 너무 아래로 내려온지라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석이의 몸은 너무나도 차가웠지요. 그때 은선아 씨의 눈의 강가에 버려진 움막이 들어왔습니다. 은선아 씨는 현석이를 억지로 일으켜 겨우겨우 움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차디찬 현석이의 몸은 파랗게 얼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물에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강가로 기어 나오기는 했지만 그대로 정신을 잃은 채 꼬박 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은선아 씨는 현석이를 살리기 위해 급히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려 했지만 부싯돌도 없는 아씨가 불을 피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은선아 씨는 현석이의 팔을 주무르고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애타게 현석이를 불렀습니다. 현석아, 현석아. 정신을 좀 차려보거라. 은선아 씨의 말에 현석이는 가늘게 눈을 뜨다가 다시 까무룩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선아 씨는 결심을 한 듯 현석이의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고름도 풀었지요. 현석이는 어두운 동굴을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왜 내가 여기를 걷고 있지? 뭔가 중요한 걸 잊은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환한 빛이 비쳐왔지요. 갑자기 뒤에서 환한 빛이 비추자 현석은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지요. 현석은 깜짝 놀라 고함을 쳤습니다. 누구셔? 현석아, 그새 나를 잊었느냐? 아, 아버지. 현석이 앞에는 아버지가 생전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석이는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여기는 저승입니까? 저는 죽었습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이 애비 앞에서 하느냐? 너는 멀쩡하다 이놈아. 아, 제가 너무 놀라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현석아, 이 애비가 지은 죄가 많다. 그러니 너를 다시 보내줄 테니 가서 어미와 잘 살 거라. 알았느냐? 네? 어딜 보내준다는 말씀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민본이니 그것을 명심하거라.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니 그것이 인연이니라. 현석이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뒤쪽의 빛이 더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현석이의 아버지는 현석이를 돌려 세우며 그 빛을 향해 현석이를 밀었지요. 저 빛이 너의 인연이다. 현석이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 결에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지요. 현석아, 정신이 들어? 아씨. 현석이는 그러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윗저고리와 바지가 다 벗겨진 채로 은선아 씨를 껴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선아 씨 역시 저고리와 치마를 벗고 속적삼만 입은 채로 현석이를 꼭 껴안고 있었죠. 현석이가 깜짝 놀라 벗어나려 하자 은선이가 현석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 몸이 너무 차가워서 너를 따뜻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현석이는 그제야 자신의 품에 안긴 은선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물든 은선이는 자신의 품에 얼굴을 기대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지요. 새어 들어오는 달빛에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피부와 고운 자태가 아찔할 정도로 아름다워서 그 와중에도 현석이는 가슴이 방망이 질치고 몸이 뜨거워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은선이를 품 안에 안고만 싶었지요.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으니 나를 놓아도 괜찮아. 나는 놓고 싶지 않다. 현석아, 놓고 싶지 않아. 그렇게 그 둘은 부둥켜 안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달밤은 깊어져만 가고 은선아 씨의 뽀얀 살결은 어둠 속에서도 더욱 맑고 희게 빛났지요. 그리고 현석이의 넓은 가슴은 그런 은선아 씨를 힘껏 안을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현석이와 함께 나타난 은선아 씨의 모습을 보고 하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윤대감은 급히 은선아 씨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둘의 모습을 본 하인들을 입막음했지요. 현석의 어머니는 다행히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현석은 어머니가 차도를 보이자마자 큰 마음을 먹고 윤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내 한양의 선비들 공부를 시키는 글방을 알아봐 두었다. 거기로 떠나거라. 마님,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그것이 아니오라. 아무 소리도 말거라. 어머니도 모시고 떠나거라. 내 거기서 자리 잡고 공부를 할 정도의 재산을 챙겨주마.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대감. 네 이놈, 네가 안 가면 어쩌란 말이냐? 여기 장가라도 오겠단 말이냐? 그러면 어쩔 것이냐? 내 딸은 집안 머슴과 바람이나 정혼도 파토를 낸 아이가 된다. 그러면 그 자식의 앞날은 어쩔 것이냐? 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양민이라고는 하나? 우리 집 머슴살이가 벌써 10년이다. 이 모든 게 내 불찰이다. 내 너가 딸아이와 동무가 되어서 지내는 걸 막지 못하고 니들 사이에 정이 깊어질 것이라 생각 못한 내 잘못이라 칠 테니 얼른 떠나거라. 아씨를 은선이와 같이 떠나는 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아이는 곧 혼인을 올려야 한다. 나 역시 다음 달에 제 넘어 과부와 혼례를 치를 것이다. 마을이 어수선하면 니놈 존재는 곧 잊혀지겠지. 그러니 가거라. 나는 내 딸아이의 미래와 우리 가문의 앞날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현석은 눈물을 머금고 짐을 쌌습니다. 현석의 어머니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짐을 쌌지요. 마을을 떠나기 전 현석은 은선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매일 윤대감의 집으로 갔지만 하인들은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떠나기 전날 밤 뜻밖의 인물이 현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석아, 현석아, 아니, 유모 아주머니 아니시오. 얼른 받아라. 아가씨가 전해주란다. 은선이의 유모가 건네준 거는 곱게 접힌 편지였습니다. 유모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걸 알면 나도 대감마님께 경을 친다. 아가씨가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어서 하는 수 없이 편지만 가지고 온 것이니 이걸 가지고 얼른 떠나거라. 얼른? 현석이는 급히 유모의 손에 선물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 부디 잘 살라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이것도 제발 전해주시오. 그것은 예전 장터에서 은선아 씨가 갖고 싶어 하던 댕기였습니다. 몹시 비쌌지만 현석은 그간 머슴으로 일했던 여비를 털어 그 댕기를 샀던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고 유모는 혀를 차며 급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현석은 어머니와 함께
얼마 없는 세간을 들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현석은 윤대감이 챙겨준 돈으로 한양에서 작은 집을 얻고 글방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진사시를 치르게 되었지요. 현석아, 이번 진사시에서 내가 가장 기대를 하는 건 자네일세.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나이는 있지만 그간 오래 공부한 이들을 모두 제치고 1년 만에 이런 재주를 보이는 사람은 없어. 반드시 자네는 합격을 할 걸세. 현석은 다른 선비들과 함께 궁궐 마당에서 진사시 시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시제를 보고 현석은 눈을 의심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민본이니 그것을 명심하거라. 네, 그랬습니다. 시제는 민생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석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지요. 현석은 일필이지로 답안을 적어내고 과거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원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네가 장원으로 급제를 한 남현석인가? 예, 전하.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글을 써주었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민본인이 덕치로 다스려야 한다.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였는가? 생전에 아버님의 가르침이었사옵니다. 오, 그래. 다들 군자의 도리와 공자와 맹자를 논할 때 백성의 뜻을 헤아리라는 자네의 답이 내 마음을 탁 트이게 해주었다. 내 큰 상을 내리노라. 현석은 큰 상을 받고 성균관에 입학을 해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형편도 나아져 어머니 건강도 많이 좋아졌지요. 고향을 떠나올 때 윤대감이 주신 돈으로 전답을 샀고 왕에게 큰 하사품을 받기도 해서 이제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현석에게는 예전 머슴살이를 하던 때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과에도 합격을 한 현석은 왕으로부터 뜻밖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자네가 전라도 정읍 출신이라지. 예, 전하. 요즉 그 지역의 민심이 흉흉하다는 상소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 자네가 먼저 가서 살피고 오라. 예, 분부 바짝겠습니다. 그렇게 암행어사의 자격으로 길을 떠나게 된 현석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반반이었지요. 사실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윤대감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윤대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도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만 해도 아픈 이름 은선이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은선이와 남몰래 한양으로 떠나게 해주었다면 지금 자신 곁에는 은선이가 있었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요. 현석은 그런 속내를 삭히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고향에 가까이 이르러 현석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보잘것없는 행색을 한 현석은 누가 보아도 초라한 선비의 행색이었지요. 어서 오시오. 국밥 드려요. 국밥 한 그릇이랑 술도 한 사발 주시게. 돈은 있으시오? 밥값이랑 술값부터 먼저 주시오. 나 참 인심 야박하구먼. 여기 있소. 이제 주실 수 있으시겠나? 아, 그러면요. 그럼요. 자신이 고향을 떠난 지 고작 4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동네 분위기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현석은 주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여기 윤대감님은 아직 건강하신가? 누구? 윤대감이라니. 아, 돌아가신 윤대감님 말하시는 구먼. 돌아가셨다니. 윤대감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오. 오랜만에 오셨는 모양입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3년도 넘었소. 3년 전인가? 4년 전 겨울에 돌아가셨지? 자네 기억나나? 아, 그래. 그 갑자기 새장가를 드시자마자
그 해 겨울을 못 넘기고 돌아가셔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는가? 그래. 갑자기 기가 빨려서 돌아가셨나 이야기가 돌고 그랬지 의구. 현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해 겨울이라면 현석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돌아가셨던 것이었죠. 그럼 그 아씨는? 그 윤씨 대감님 은선 아씨는 어찌 되었소? 아씨야 그러고 혼례를 서둘러서 봄에 시집을 가셨지요. 얼마 전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다 하더이다. 혹시 아는 사이시오? 현석은 급히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어머니 쪽 먼 친척이신데 오는 길에 신세를 좀 질까 했더니만. 얼마 전에 몸을 풀러 집으로 오셨으니 아직 계시기는 합니다만 가봐야 소용은 없을 것이오. 왜 그렇소? 지금 거기 안방마님은 돌아가신 윤대감님과 혼인한 과부이지 않소. 그 과부 신보가 얼마나 고약한지 윤대감님 돌아가시자마자 원래 있던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하인과 여종 한 명만 부리고 있어요. 그 큰 집 살림을 그렇소? 집은 아예 닫아 걸고 사람들 출입도 못하고 거기에 소작은 얼마나 올렸는지 하인들은 전부 이 마을을 떠나고 사람들 형편도 예전보다 못하게 되었소. 그나마 예전 아씨는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지 몸 풀려고도 오고 그럽디다. 예전이 좋았어요. 현석은 씁쓸함을 삼키며 국밥을 함께 삼켰습니다. 은선아 씨가 시집가서 잘 산다는 이야기는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죠. 현석은 나가면서 주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윤대감님의 묘는 어디 있어? 거긴 왜요? 먼 친척이라더니 가보시려고요? 아이고 아서요. 거긴 흉해서 아무도 못 갑니다. 흉하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윤대감님, 원래 마님이 원통해하며 매일 밤마다 묘에서 곡을 한대요.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원래 마님이? 그럼요.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무덤 앞에서 흐느껴 운답디다. 아예 가지 마세요. 하지만 현석은 무엇인가가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귀신이라니요. 현석은 주모에게 술 한 병을 사서 윤대감의 묘로 향했지요. 윤대감의 묘는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것인지 잔디도 듬성듬성하고 잡초마저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주변은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왔다 간 것인지 풀이 조금 정리되어 있었지요. 현석은 무덤에 술을 붓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접니다. 현석이가 왔습니다.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절을 하고 현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 대감마님 은혜로 공부도 하여 벼슬도 얻었습니다. 지금은 꼴이 이렇지만 나중에 꼭 다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술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현석은 다시 절을 하고 무덤 주위 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마을로 향했지요. 현석은 그 길로 바로 고을 현감의 관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익혔으니 다른 마을로 떠날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전 아버지의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니 그것이 인연이니라.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빛이 너의 인연이다. 현석이는 그 일이 아직도 예전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간 곳에는 바로 은선아 씨가 있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현석은 결심을 하고 예전 윤대감의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요. 대문도 담도 길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하나 예전에는 활짝 열린 문으로 많은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면 지금은 그 대문이 굳게 닫힌 채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석은 그 대문 앞에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뉘시오. 내 윤대감님의 친척이요.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오. 여긴 윤대감 댁이 아니니 썩 꺼지시오. 그게 무슨 소리여. 내 어릴 적 여기 온 적이 있건만 무슨? 얼른 문을 여시오. 아, 윤대감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마님 집이라니까. 당장 돌아가시오. 따님이 와 계시다고 하던데. 은선 아씨? 아씨. 아씨. 하인의 윽박에도 현석이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하는 수 없이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고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 문 앞에 섰지요. 우리 윤대감의 친척이시라고요? 예. 우리 어머님과 오촌관계라 들었습니다. 어릴 적 한번 와본 적이 있지요. 과부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얼굴이 고왔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그리 인자해 보이지 않았지요. 과부는 초라한 현석의 옷차림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친척이라면서 우리 영감이 돌아가신 것도 몰랐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편이 좋지 않아 찾아뵙지도 못하고. 마침 은선이가 몸을 풀러왔다길래 얼굴이나 보러 왔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방금 몸을 푼 아이를 보는 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에이, 3, 7일도 지났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같이 목간도 하고 여름 내내 한방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정 안 되면 하룻밤만 묵고 떠날 테니 너무 매정하게 굴지는 마시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척 사이라도 양반가에서 남녀 아이들을 같이 목욕을 시킬 리는 없었지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현석이 이런 말을 던지자 과부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랬지요. 알았습니다. 우리 은선이 벗이라고 하니 행랑채 하나를 내어줄 테니 내일 아침 일찍 떠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과부는 도도하게 돌아서 떠났습니다. 현석은 이상했습니다. 그 넓은 집에는 하인이 없었습니다. 오직 행랑채를 지키고 있는 덩치 큰 하인과 안채에서 일을 하는 듯한 여종 한 명 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아 큰 기와집이 으스스해 보이기까지 했죠. 현석은 잠에 든 척불을 끄고 있다가 인기척을 죽이고 조용히 안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채에서 나오는 여종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은선이가 있다는 안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조용히 하라는 손짓에 순순히 따라온 여종은 방 안에 들어서야 자신의 입을 막은 손을 풀어달라 손바닥으로 현석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현석은 여종을 풀어주었죠. 그리고 얼굴을 마주한 그 둘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너는 은선아. 현석아. 그랬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마주하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참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현석은 은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종의 차림을 하고 있는 은선은 그 옛날의 고운 비단 한복도 노리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요. 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눈동자와 아름다운 미모만은 여전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야. 왜 네가 종노릇을 하고 있어? 현석아. 이게 다내 업보인가 봐. 은선은 눈물을 보이며 현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죠. 아버지가 너를 따라가면 죽겠다 하셔서 못 따라갔어.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과부와 혼례를 올리셨지. 그래야 내가 모든 미련을 버리고 혼인을 한다고. 그런데 한 달도 못 되어서 아버지가 갑자기. 현석은 그제야 사연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돌아가시자마자 과부는 안방을 차지하고는 모든 하인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을 불렀지요. 그런데 너 혼례 치르고 시집을 갔다며? 아이까지 낳았다더니? 시집을 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과부 딸이야. 그 집에서 내 얼굴까지는 모르니 그 딸을 나라 속이고 시집을 보낸 거야. 이런 찢어 죽일 것들.
현석은 고생한 은선을 꼭 안았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 과부는 모든 재산을 자신이 독차지를 하고 자기 딸을 윤대감 딸로 속여 시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새어나갈까봐 은선을 종처럼 부리면서 집에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 지금 이 꼴이. 아, 그게 사실은 아니야, 말 안 해도 돼. 고향 떠나서 고생이 많았지? 은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석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석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현석은 그간 고생을 했던 은선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왜 안도감이 들었는지는 현석은 잘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은선은 그저 현석의 품만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현석은 예전 그날 밤처럼 다시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은선이의 뽀얀 살결은 여전히 밤에도 눈이 부시게 빛이 났지요. 날이 밝기 전 은선이는 현석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건넸지요. 이게 뭐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값나가는 물건이야. 그건 바로 현석이가 예전에 사준 댕기였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 댕기는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겼어도 이것만은 내가 품에 지니고 다녔어. 이걸 가지고 가서 팔면 돈이 좀 될 거야. 이걸 왜 나에게 줘? 이걸 가지고 가서 팔아서 얼른 길을 떠나. 저 과부는 무서운 사람이야. 들키면 큰일 날 거야. 같이 가자. 같이 도망가자. 같이 가다가 둘 다 잡힐 거야. 그러니 얼른 여기를 빠져나가서 멀리 가서 자리를 잡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따라갈게. 현석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석이만을 위하는 은선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현석이는 은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곧 데리러 올게. 기다려. 그렇게 현석은 데리러 온다는 말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은선도 현석이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차마 이 집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과부 모녀가 구박을 해도 자신은 이 집에서 버텨서 가문과 재산을 다시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아직도 멀었어? 빨리빨리 짐을 싸라고. 네. 어머, 인연 좀 봐. 끝까지 마님 소리는 안 해. 야, 넌 아직도 네가 아씨인 줄 아니? 냅둬라. 마님이라고 하라고 3일을 굶기고 매질을 해도 입을 안 열었어. 아주 독해. 그러면 뭐해? 우리 시댁에서는 내가 바로 너, 윤은선인 줄 아는데. 우리 시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귀해하시고 서방님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아니? 진짜 윤은선은 여기서 종살이 하는 줄도 모르고. 조용히 해. 이거 사.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엄마도. 여기 우리밖에 누가 더 있수? 하인도 다 내보내놓고서는. 암튼 귀한 물건 잔뜩 사. 알았어? 그래야 내가 면이 서지. 은선은 그 둘의 말을 들으며 힘없이 짐을 쌌습니다. 과부와 과부딸은 원래 은선의 것이었던 재산으로 호의호식을 누렸지요. 그래. 이제 나도 곧 여기 재산을 정리해서 네 옆으로 가야겠다. 그래요, 엄마. 나도 아들까지 낳았는데 이제 눈치 볼 거 뭐 있어. 여기서 맘 졸이지 말고 얼른 와요. 그럼 이제 저걸 감춰놓을 필요도 없으니 지혜비 곁으로나 보낼까? 으이그. 엄마도 어디 팔아먹어야 돈이 되지. 왜 그런 생각은 못하슈? 얼굴 반반하니 기생집에 팔면 비싸겠어. 그 이야기를 듣는 은선이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과부와 과부딸은 그런 은선이의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죄인들은 어서 나와 오라를 받아라. 우직근 대문이 부서지는 큰 소리가 나더니 병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죠. 깜짝 놀란 은선이 방문을 여니 병졸들이 이미 마당으로 달려와 있었습니다. 뭐라 할 새도 없이 병졸들은 과부와 그 딸에게 달려들어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걸 보고 은선 역시 혼비백산을 했죠.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풀지 못해. 이놈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러느냐? 당장 놓아라. 과부와 과부딸이 악을 쓰는 가운데 멋진 관복을 입은 남자가 뚜벅뚜벅 은선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은선은 급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이 죄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낭자는 알고 계시오? 은선은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일지도 몰랐지요. 나으리, 제가 바로 윤명식 대감의 여식인 윤은선입니다. 저들이 저희 아버지를 해하고 저 딸을 저로 둔갑시켜 시집을 보냈습니다. 제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그 관리는 대답을 하지 않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그걸 입증할 방법이 있소이까? 거짓말입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윤대감 여식은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럼요. 제가 윤은선으로 얼마 전 아이까지 낳은 몸입니다. 우리 서방님이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요. 은선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을 알던 사람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고 이를 입증해 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관리가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은선이가 현석이에게 주었던 댕기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나야, 은선아.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은선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관리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멋진 관복을 차려입은 사람은 바로 현석이었지요. 은선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현석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지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인연을 이제야 찾았구나. 은선아, 과부와 과부딸, 그리고 집안에 있던 하인들은 모두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실토했지요. 처음 집안에 접근했던 매파까지 그들은 모두 한패였습니다. 윤대감만 죽으면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접근했던 그들은 윤대감의 차에 독을 넣어 처리한 것입니다. 거기에 은선이 시집을 가면 재산을 전부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자기 딸까지 은선으로 둔갑을 시킨 것이지요. 그러고 당분간 은선이를 집에 가두고 종으로 부려먹다 적당한 때에 또 처리하거나 기생집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말까지 전부 자백했습니다. 과부와 그 딸은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매파와 그 하인도 마찬가지였지요. 과부딸이 은선이로 둔갑해 낳은 아들은 어느 노인이 나타나 거두어 갔습니다. 그 과부의 지압이었지요. 사실 그 과부는 과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현석이는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잘못되었던 소장료도 다시 조정을 하고 집을 떠났던 사람들도 불러 모았지요. 그렇게 일을 바로잡은 뒤 현석은 다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그 곁에는 은선도 함께였죠. 서방님, 얼른 일어나셔야죠. 조금만 더 자면 안 됩니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무리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부인, 그만하시고 얼른 준비하셔요. 얼른 조정에 나가보셔야죠. 알았습니다. 내 얼른 다녀올 테니 기다리고 계시오. 부인, 저 어디 안 갑니다.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오실 때 새로 나온 책이나 없는지 들려봐 주세요. 아니, 엊그제 빌려다 드렸는데 그새 다 읽으셨습니까? 네. 너무 재미있어서 그 다음 편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내 평생 부인이 읽고 싶은 책 평생 읽으며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은선과 현석은 혼인을 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셋과 딸 둘도 낳았지요. 말년에는 현석 역시 관직을 은퇴하고 예전처럼 그 마을로 내려와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답니다. 옛말에 한번 맺은 인연은 그 무엇으로도 끊이지 않고
맺지 말아야 할 인연을 맺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나쁘다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은 무겁고도 중한 것이라는 뜻이겠지요. 사람과의 인연은 그토록 소중한 것이어서 아무리 이어가려 해도 이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정해진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니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 역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면 돌아서 후회될 것도 또 한스러울 것도 없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우리 인생과 인연일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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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